11월 9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날짜가 1320일 됩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겨울이 가까움에 따라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것은 탄핵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렇게 한 말씀 하지 않으면서 옥중 투쟁은 바로 이 탄핵의 역사적 진실을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마지막 구속되는 시점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내로남불, 안하무인, 무능력 이러한 정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보고 살인자라 칭하는 비서실장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향해서 도둑이고 살인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기자들이 있든 없든 그냥 XX를 입에 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당이라는 제1여당의 원내대표 지도부들이 이렇게 반인륜적, 반도덕적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의의가 없습니다. 지금 전세대란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그 전세대란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택값 상승으로 가는 상황이 온 겁니다. 멀쩡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서울 몇 곳의 부동산 값을 잡는다 해놓고는 전국의 전세 대란을 일으켜버리는 이러한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자기들이 부동산 3법 잘못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그 여파가 부동산 값 상승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또 내로남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바로 지켜봐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 11월 7일 날은 대구에서 500인 미만의 집회가 허가가 나서 대구시당을 중심으로 500인 미만 가장 작은 돈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물론 이게 갑자기 정해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든지 별도로 뭐 대구 외의 사람들을 모으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앞으로 또 500인 미만 집회가 허가가 나면은 거기에 맞는 집회 준비를 당 사무처에서는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인원이 적정하게 참석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집회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또 현수막 달기 또 차량 시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중국 폐렴 이 전국 하에서 집회 자체가 허가나지 않는 상태니까 우리가 국민들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 무능을 알리기 위한 방법은 전국에서 힘들지만은 매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우리 공화당답게 매주 182차 한 주도 쉬지 않고 대형 집회를 했듯이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서 각 지역마다 똘똘 뭉치는 그러한 투쟁의 대열들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명대도 이성호 최고께서 발표를 하겠지만
전국의 서명대 활동을 통해서 매주 200명 이상의 책임당원과 2000명 이상의 일반 당원이 매주 우리 당에 입당을 하고 우리 당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옳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수처 법안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공수처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투쟁을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수처위원장 거부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그런 식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 일당 독재를 뛰어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의정치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공수처 법안을 막고 또 공수처 합법 개정도 우리가 투쟁으로 막아야 됩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법치가 무너졌지만은 악법을 만들고 좌파 독재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만드는 순간에 저항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연설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안타깝게도 3년 반 4년 전에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이 했던 얘기들이 현실로 그대로 맞아떨어짐에 대해서 대단히 힘듭니다. 사실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우리 공화당은 이미 알았고 그것을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언론 방송의 편파, 좌파 민노총의 방해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우리 공화당의 진실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다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확실한 스탠스를 가진 정부여야 된다. 두 번째는 북한 핵 폐기를 시킬 수 있는 미국 정부여야 된다. 세 번째는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과 정말 싸울 수 있는 미국 정부가 돼야 된다. 만약에 지금같이 종전선언, 문재인 정권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민주당이 5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표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친문재인 미국 정부는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고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공화의 가치를 같이 하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반중공 프레임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또 반북 프레임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 반공산주의 블록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이러한 미국의 정부는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런저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감안했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공화당이 미국의 상황들을 좀 주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 백신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의사협회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독감하고 독감 백신이 사망하고 연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연계가 어떤 상황으로 됐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밝혀내지 못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밝혀내지 못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
독감 백신 사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때까지는 함부로 이런저런 결론을 안 내리기를 바랍니다. 의사협회 전문가들의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른바 탈원전 그런 정책 모두를 통해서 우리 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 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그 평가 자료를 조작한 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심야에 그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록을 전부 인멸했다고 합니다. 뭐 신문 보도에 따르면 뭐 복원 불가능하게 인멸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이제 포렌식을 해보면 나오겠죠. 근데 어떤간에 이 감사원 그 조사 결과에 발맞춰 가지고 지금 대전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성 1호기 폐쇄가 얼마나 좌파 정권의 조작질에 의해서 틈없이 결정됐는지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전지검 검사들은 하여튼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검찰의 위상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검찰 자체의 존재 이유 이것을 좀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 에너지 산업, 특히 에너지 산업을 복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박태구 정책위장입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그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이번 주께 나왔네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 11월 2일에서 6일까지 돌렸는데 근데 비슷하네요. 지난주보다 보니까 부정평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지난주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50.2%고 잘하고 있다는 건 44%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실정이 계속 터지고 누가 봐도 갈수록 이 정권의 이런 본질이 드러나는데도 이렇게 꿈쩍도 안 하는 국민들, 문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국민들은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뭐 언론 탓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대깨문이니 뭐니 보수 지지층들이 나라가 망해도 그냥 지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선 문제가 뭐 일단 연방법원에서 나중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세는 바이든 후보 승리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제 펜실베니아 개표 문제 이걸 우편 투표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판을 내릴지 이거는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대한민국 정부도 청와대 트위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에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나 대한반도 정책을 입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들어선 다음에는 북한 문제, 핵 문제 해결을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상회담 간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본래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는 이탈한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여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깜짝 평화쇼하고도 맞물린 그래서 나중에는 뭐 문재인 씨한 속았다는 미국 정부 인사들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거를 빼면은 안보 정책 특히 대한반도, 대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책은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어제 수락 뭐 축하 연설이라고 할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크게 미국
그 외교 정책의 큰 근간이었던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그 다음에 리버럴 인터벤셔니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그 다음에 룰링 세터, 국제의 규칙을 규범을 정하는 그런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고 역할을 꾸준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11월 11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제11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한 존 햄리 미국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수장의 화상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붙였습니다. 이분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국방차관, 부장관을 지낸 인물인데, 말씀은 하여튼 이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98%의 미국인은 종전선언에 별 관심이 없고 실제 외교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이상하게 그 문재인 정부의 로비를 받았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로비 자금을 작년에 저희들이 미국에 갔을 때 뭐 6천만 달러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여간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면 조사를 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가 될 수 있는 분의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 지난 3월 달에 포레인 어페어스에서 이미 그 대통령 선거전에서 외교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한반도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되 실무자 방식 그리고 철저한 검증 방식을 통해서 하지 위에서부터 정상회담하면서 이렇게 일괄타결 방식 안 하겠다. 그리고 무리한 방위 민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게 나왔었고요. 동맹 체제를 복원하고 중국 견제에 의한 민주주의 연대를 구축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쿼드에 불참한다든지 클린 네트워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는 바이든 행정부하고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을 포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편치 않은 정국이 아마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옹호하고 미국산 상품 구매를 확대한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 보호주의하고 국제주의가 합해져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의 큰 차이점은 이민정책 문제에 있어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체류 권한을 좀 부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해온 억제책을 좀 처리하겠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 국민건강보험 유지 정책은 다시 살리겠다. 이런 것들이 큰 차이점으로 익힙니다. 특히 제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통상정책 이런 부분에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 미국의 국내 일자리 문제 이런 걸 볼 때 주요 방향성은 중산층 서민의 일자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뭐 트럼프 행정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이거를 지지하고 다시 오바마 행정부 거를 꺼내들어서 다시 복원하겠다. 그리고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거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술 굴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견제한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한다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나 신임 바이든 당선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렇게 견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공산당 견제 전략은 미국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강력하게 그동안에 미국 FBI나 CIA 정부 당국이 조사한 그런 스파이 활동이라든지 여러 근거를 중심으로 강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민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이 계속 지금 경제 지표를 발표할 때 경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물론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주 경제 성장론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기조부터 잘못된 것인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 좀 짙고 마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하고 있고 언론들이 거기에 지금 부안해동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 수치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60세 미만 취업자가 월 평균 68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60세 이상인데 그 알바리들 단기 알바 하는 분들 노인분들 용돈 나눠주는 그쪽인데 뭐 휴지 줍기라든지 새똥 닦기 교통안전 지킴이 월 30만 원 정도에 그거를 무슨 취업자 수에 넣어가지고 60세 이상이 월 34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도 그 60세 이상 취업자 70%가 지금 최근에는 월 24만 명은 임시 휴직 상태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동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통계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뭐 저 60세 미만의 정상적인 일자리하고 60대 이상의 알바 일자리를 똑같이 비교하면서 통계 수치를 잡아가지고 일자리가 뭐 는이 많으냐 하는 거는 아주 지금 잘못돼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 알바 일자리 증가 수가 2018년 50만 개, 2019년 60만 개, 올해는 73만 개로 지금 뭐 10월 달까지 통계입니다만 계속 이렇게 돈 나눠주는 단기성 알바를 일자리로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잘못돼 있고, 그나마 70%가 휴직으로 유령 취업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 일자리 만들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은 노동시장 개혁이 돼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그것만이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 반대하고 이거 찹대고 풋대고 하다가 결국은 진정한 노동개혁은 실패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알다시피 규제 완화도 이 사회주의적인 이 경제정책으로 더 지금 풀리기는커녕 강화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뭐 3년차, 4년차 가면서 더 고사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제적인 면에서 외교 정책이 바로 서지 않고 혹시 새로운 정부, 미국 정부 들어서서 엇박자를 내면 세컨드를 보일 것이나 맞고 그러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런 면을 자세히 좀 추적하면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와 현상을 알리는데 주력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당원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태극기 집회 182차의 태극기 집회를 할 때는 매주 함께 의지를 결집시키고 투쟁심으로 한 주를 살아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태극기 집회가 일단 우리가 해왔던 그 투쟁의 형태가 바뀌게 되고 또 기자회견이 되고 하면서 우리 당원님들이 그러니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보지 못하면은 이제 그 열정이 느슨해지고, 또 보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고, 보지 못하면 불안하듯이 그런 우리의 그 투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불안을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가 일주일에 단 한 번, 그리고 또 전략회의가 목요일에 한 번, 유튜브 보시면서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공화당은 온전한가, 이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지켜보고 계시는 당원님들께서 또 최고위원회를 보면 우리 공화당이 동아리도 아니고 우리 공화당이 시민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 얘기, 정치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은 과연 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계심을 이곳저곳에서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지금 이곳저곳에서 정당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저곳 정당 생긴다는 말에 또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이 3년을 온전하게 투쟁하면서 가시밭길을 걸어온 우리 공화당이 정말 대단한 정당이었구나. 그리고 또 이 정당을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가 또 똑바로 서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 당원님들도 함께 갖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 조금이라도 불안한 모습을 보면 가장 애달아하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말씀, 여러 정책적 얘기, 또 정세 얘기는 또 많은 최고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해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께 너무 불안하지 마시라, 힘을 내시라, 그리고 또 미국 대선이 이렇게 또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전국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중심을 제대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대구 집회 사실 이제 공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일부러 시작하는데 괜히 중국 폐렴을 우리 공화당 탓으로 보나 싶어서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항상 말을 시작하게 될 때 좀 꺼리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추미애, 김경수, 조국, 정경심, 문재인 본인, 노영민, 그냥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문제를 항상 일으키고 있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집권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정말 맞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경제에는 무능하고 부정부패에는 위선적이며 정치에는 독선적인 집단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요새 들어서 뭐 김무성, 유승민이야 당연히 탄핵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탄핵 부역자들이 파놓은 땅굴에 숨어있던 그 조용한 그 동조자 역할을 했던 두더지들이 하나 둘씩 겨울잠도 안 자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속된 말로 박근혜 대통령님 태극기 세력은 끝났다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확신들이 섰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난 4년여를 정말 강하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동지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말 그대로 피가 나는 투쟁, 피나는 투쟁을 해오며 지켜오고 성장해온 정당입니다. 물론 사람의 바람은 끝이 없고 특히나 자기가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기를 바란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당을 만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밖에 안 된 정당이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4만의 책임당원을 가지고 있고 40만의 일반 당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당 역사상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있는 정당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는 어떤 불만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서명대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셔서 대구 분이신데 이제 너무 내가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냥 당을 떠날까 하다가 서명대 하는 모습을 보고 짠해서 왔다 이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속된 말로 막 분탕 취급을 받으시면서 이제 막 쫓겨나다시피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최소한 대구 경북지방에서 그런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는 내가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 쓸데없는 오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실수를 자기가 했는데 한번 고해성사를 하고 싶다라든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듣는 거 하나는 잘하거든요. 일단은 대구 경북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살고 우리 공화당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뭉쳐서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잖아요.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10월 31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입니다. 성동구 풍물단 연합이 3일 동안 왕십역 5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을팀이 양재역에서, 송파구 을팀이 3일 동안 석천호수 서원의 거리,
송파역 4번 출구, 가락시장역 8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 서대문구팀이 불광역 8번 출구,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 광진구팀이 구의역 4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은 부산시당팀이 6일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구청 앞, 부산역 앞, 동래역 1번 출구 앞, 연산역 4번 출구 앞, 해운대 NC백화점 앞, 수영 팔도시장 앞, 기장시장 앞, 진구 성지극 어린이대공원 앞, 괴정 아울렛 앞, 하단 여성병원 앞, 서명 국민은행 앞, 북구 백양대로 1200 다이소 앞, 자유시장 금사랑 앞, 부산진역 부산일보사 앞, 동대신역 3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시당팀이 이틀 동안 서남시장 두류공원에서 서명을, 달성군팀이 3일 동안 다사대실역 만남의 광장, 현풍시장 화원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팀이 수성동아쇼핑 법물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시당팀이 이틀 동안 계산역 입구 서구중앙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당팀이 이틀 동안 대전역과 목척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입니다. 안양의왕팀이 범계역 내거리, 시흥시팀이 산미시장, 안산시 갑팀이 상록수역 중앙역 선부광장, 남양주시팀이 도농시장, 수원시팀이 지동시장, 광명시팀이 철산역, 광주시팀이 문경세제, 부천시팀이 부천역 2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원주시팀이 원주중앙시장에서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은 충남도당팀이 온양오청역에서, 경북은 경북도당팀이 경주시장, 경산시팀이 경산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마산시팀이 이틀 동안 양덕동 홈플러스 앞, 북마산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도당팀이 제주시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입니다.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용산구 남영역, 마포역 2번 출구에서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명대로 운영해주신 모든 당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서명인수는 7,317명, 일반 당원은 1,164명, 책임 당원은 287명, 그래서 총 서명인수 7,317명, 당원수 1,451명이 새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예, 제가 지난주에 못 뵙고요. 예, 지난주에는 제가 가정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못 뵙습니다. 일주일을 빠지니까 이게 그냥 한 달에 15일이 그냥 푹 가는 겁니다. 예, 정말 죄송하고요. 예, 저희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가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다 허구였다.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났다. 그래서 안보 참사, 인사 참사, 모든 것, 경제, 이제는 뭐 정치까지도 다 허구,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통 보수 우파의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또 인지연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은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노심초사 우리 공화당을 쳐다보면서 좀 불안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불안 같은 건 느끼지 마십시오. 왜냐?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켜드립니다. 우리 그 최고위원이나 우리 공화당 사무처 모든 분들이 조금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기와 그 용기는 아직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분들이 원하신다면 어느 곳이든 전국 어느 곳이든 가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을 경제적인 지원을 못 해드려도 우리가 정말 맨발로 민초의 정당으로서 모든 인원이 동원하여 앞으로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문경세제에서 경기도 팀의 신청균 부부님이 추천을 한 달 전에 저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와주십사, 거기 가서 고향에 와서 좀 한번 서명대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군데서 이제 광주를 비롯해서 이천, 여주, 원주, 여러 곳에서 이제 경기도, 경기도 또 이제 경북, 도당 이렇게 해서 4일 동안 저희가 이제 서명대를 운영해 봤는데요. 굉장히 그 관광객들하고 그 전 국민이 모이는 곳에서 서명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박수 치는 분들도 많고 커피 사다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었고 앞으로 저희가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집회 아닌 집회, 서명대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시스템도 좀 바꿔보고 우리가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라도 가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알리고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는 정말 이 정권이 우리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 호소력이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그래서 깨우치고 우리한테 또 동조해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한테 강요보다는 호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것은 그들을 깨우치려고 무한하게 저희들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강조를 하는 것이 외래 역효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호소를 합시다. 그리고 손을 잡읍시다. 그리고 우리한테 모든 사람이 우리 편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이들에게는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들은 모든 분야, 모든 사람의 활동을 다 이분법에 의해서 평가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평가를 기록해놓은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오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호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성격이 좀 과격하다 보니까 여기 그런 그 좌파들의 그런 우리한테 대시하는 이런 못된 짓을 우리가 참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대응을 하지 말고 무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내비두고 우리는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사람만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좀 품어주고 같이 가주시면 우리 서명대가 전국적으로다가 활성화가 돼서 우리 이성우 지부위원님이 방금 전체적인 당원 가입수나 서명대 이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게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이제는 저도 처음에 제가 서명대를 경기도와 서울과 강원도를 좀 만난다고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때 당시에는 약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제가 그 나름대로의 영향을 발휘해서 좀 서명대 하는데 일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우리가 우려하는 우리가 지금 집회를 안 해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서로 우리가 월싸안고 대한민국 지키는 그날까지 투쟁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 사실 가장 불과 며칠 전 일입니다. 가장 청년층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게임 관련 문제였는데요. 전혀 사실 그 내용을 파고들면 사사롭지가 않습니다. 중국 모 게임 업체가 우리나라에 같이 출시한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한국 서버를 출시한 기념으로다가 이제 한복 복장을 중국과 동시에 아이템을 런칭을 했습니다. 복장 아이템이죠. 근데 그것을 중국 일부 유저들이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상이 한푸의 그냥 아류 아니냐,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역사 자체가 자신들의 이제 아류다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한복을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표기를 하라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국 서버에서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청년층에서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그것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청년들이라고 해서 우리 동지님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역사 침탈, 중국의 대한민국 주권 침탈에 의해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데 관심이 있는 분야가 다르고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그러한 역량이 자신들이 느끼기에 없으니까 그 임계점에서 분노가 끓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게임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K-팝이라든지 여러 각종 분야에서 중국의 역사 침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주권 침탈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25 관련된 중국의 중국 출신 아이돌들을 동원한 중국의 역사 침탈 전략이 그것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청년층을 보면서 저도 청년층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이제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그 정서를 의지를 규합할 만한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해줘야 될 게 바로 이제 교육층의 리더들이고 그것을 해줘야 될 게 정치 리더들인데 대한민국의 교육 리더들이나 정치 리더 중에 누가 중국 공산당에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제일 야당이라고 보수라고 제일 앞장서서 말하는 자들이 중국 공산당 눈치 보여서 제대로 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된 대국민 선언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길을 더욱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미 대선 결과를 뭐 제가 왈왈부 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걸 기점으로 다들 많이 절망스러워 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벽돌을 지금 쌓아야 할 때이지 않나. 지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걱정만 하고 한탄하고 이제 방에 앉아서 술 먹고 한탄할 때가 아니라 진짜 지금이야말로 절치부심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할 때다. 늑대가 침탈할 때 셋째 돼지만이 벽돌집을 쌓아서 자기 집을 지켜내고 가족들까지 지켜냈듯이 우리 공화당이 그 벽돌을 가득 쌓았을 때 정말 우리 공화당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득 대한민국 국민들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큰 울타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희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토요일날 집회에서 구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에 거주하다 보니까 민노총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빠르게 좀 포착할 수 있는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전태열 분신 50회를 맞아서 이 사람들이 전태열 3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 그리고 각종 좌파 사회단체가 정의당을 등에 업고 국민 발의 입법청원을 10만에 넘으면 국회 동의 없이 본의의 상임위원회로 법안이 상정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전태열 3법을 전태열 3법을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3법의 이제 내용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이라고 이를 통해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원청, 하청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서 5인 이하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를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에서 5인 미만이라는 것은 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노동조합법 이전을 통해서 그들의 노조할 권리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역시도 좌파 사회주의법인데 자살을 한 개인의 이름,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감성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 감성 정치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는 민노총이 이제 오지랖 넓게도 대한민국의 정치까지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때법의 원조죠. 민노총의 데모와 파업으로 인해 통과된 각종 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을 죽이면 그 기업이 또 그 기업의 재산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전능한 집단입니다. 이때까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된 무수한 악법, 이 악법이 기업을 죽이고 자영업자를 죽이고 결국 중상층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것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민노총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이 좌파 사회주의, 특히 시장경제를 죽이는 이런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투쟁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들이 이용하는 입법청은 10만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청을 내는 방법을 우리 공화당이 지금 장외 투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방안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추천위원회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목요일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인사 3분과 내부 인사 3분으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키는 가치 중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부국 강경 방공 이런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토착 빨갱이라든지 친북 정권, 사회주의 정권, 반미 정권의 준동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반공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그동안 100이 모이면 100리대로, 1000이 모이면 1000대로 어떤 보수파 정권과 치열한 투쟁을 해가면서 자기들의 힘을 길렀습니다. 우파 보수들은 선거철 만들면은 메뚜기들 같이 정당을 만듭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도 한 5개, 안철수부터 시작해서 한 5개 정당이 만들어진다. 이 선거철 메뚜기 정당들의 말로는 선거 끝나면 없어지는 정당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가치도 또 이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저항의 힘도 또 분노하는 국민들의 대변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합 집산으로 선거철 메뚜기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이미 4년차 이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을 시작했고 깊숙하게 그 혁명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체제, 또 시장경제, 안보 여기에 빗나가는 그러한 정치는 안 된다. 좌파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정치혁명의 핵심은 무언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공화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정치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정당혁명은 지금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보수 우파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믿고 그분들이 이끌어오는 정당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인물을 바라보는 정당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오른쪽의 보수 우파도 민초들이 중심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민초들의 힘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어려울 때는 어병이라는 민초가 있고 학도병이라는 민초가 있었고 독립군이라는 민초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민초들이 중심되는 오른쪽 보수 우파 정당,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는 정당혁명의 핵심입니다. 정치혁명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한 확실한 애국심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부정부패하지 않은 사람,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정치인을 확 바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그 정치인 혁명, 인적 쇄신에 벌써 3년차, 4년차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힘을 싣고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민초정당이 무너지면은 앞으로 오른쪽에 있는 민초의 저변정당은 힘듭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무서운가? 이미 우리는 4년 전에 이 세 가지 혁명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이 세 가지 혁명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좌파들은 똘똘 뭉쳐서 노선의 차이를 다 뛰어넘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탈이념화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확실한 정체성의 이념화 우파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일부들이 탈이념화, 탈이승만, 탈박정희, 탈박근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대에 한창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아직도 안철수가 어떻고, 아직도 윤석열이가 어떻고, 아직도 개인 인물을 바라보는 우파 정치는 끝난 겁니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시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만이 이 정권을 끌어낼 수 있다.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인물 위주의 정치가 아니라 민초들이 중심되는 정당의 정치를 우리는 성공시켜야 합니다. 72년 정당사에서 우리 공화당같이 매주 이렇게 몇천 명의 당원이 또 몇백 명의 책임당원이 들어오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한 번 더 나라를 구한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우리의 이 혁명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기를 바랍니다. 서명대도 제가 전체적으로 68일간 서명대를 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결국은 32개 팀만 한 거예요. 현재 우리 공화당의 서명대는
지금 책임 조직위원장까지 포함하면은 280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최소한도로 80개 정도가 힘들다 하더라도 100개의 서명대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100개의 서명대가. 지금 서명대 32개 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32개 팀이 하는데도 책임당원이 200명, 일반당원이 2000명 이렇게 올 때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을 5배를 한번 곱해보세요. 책임당원이 매주 1000명이고 일반당원이 10,000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명대가 답이다 얘기하는 것도 하면 된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당 사무처도 서명대의 모든 준비, 그 다음에 과정,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서명대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 전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했는 서명대는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도 빼지 않고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까지 했는 서명대는 그 다음날 화요일까지 서명대 입당 원서가 봉해져서 중앙당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토요일까지, 전주 토요일까지 했던 서명대가 화요일까지는 중앙당에 도착될 수 있도록 이 서명대 발표와 또 서명대 입당 원서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관리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3주년을 합니다. 500명 미만의 집회 허가가 났고 500명 미만의 집회답게 지난 토요일 날은 대구 시당 중심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중앙당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중앙당 집회에 또 탄신제에 주어의 그 모자람이 없도록 예와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신 그런 상황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정부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님은 저희들이 잘 예와 성을 다해서 모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당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1호차는 당대표의 큰 행사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인지를 제대로 해주시고 대체 인력이 없으면 대체 인력을 만들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스피커가 준비가 잘 안 되면요. 그냥 그 하루 만에 목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건가 라는 부분들도 해주기 바라고요. 이번 11일 날은 11월 11일 날은 우리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이 부산 유엔공원에서 있습니다. 이 추모식은 부산 시당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부산시의 최고위원이나 시당에서도 참석을 해서 추모식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소방의 날입니다. 우리 소방 공무원들께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때로 어려움들이 조금은 해소됐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장 자랑스러운 공직자로 소방관들을 부릅니다. 아무튼 그 소방에서의 역할 또 어려운 곳에 항상 119 소방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 동지들도
소방공무원들 보시면은 격려와 사랑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운영 네, 예, 예. 뭐죠? 오늘 선정하는데 그 말씀하세요. 대표님께서 공개를 해주시죠. 오늘 조직위원회에서 당협 우리 공화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당협위원장 승인 요청권이 6건 들어왔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보셨고 한번 지난번 조직위원회에서 검토를 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역과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인천 부평갑의 이기순 당협위원장, 인천 계양구갑의 김성국 당협위원장, 인천 서구월의 노상진 당협위원장, 울산 중구의 정성윤 당협위원장, 경기 하남시의 재훈호 당협위원장,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군의 선대영 당협위원장, 이 6분을 조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승인 요청권을 올립니다. 6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 6분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